자, 지금부터 그 개념 노트에 나와 있는 확률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3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배반 사건하고 근원 사건에 대한 개념은 좀 잘 잡아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확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수학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우리가 P라고 쓰고 probability, 얘는 전체 표본 공간, 전체 집합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런 사건의 수분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그런 사건의 수의 B로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사건의 수인데 그냥 편의상 경우의 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해야 되는 게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B로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던 경우의 수 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시면 예제 1번이 있어요. 자, A, B, C, D, E, F 6명이 있습니다. C, D, E, F. 이 6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6명이죠. 자, 일렬로 배열할 때 여기까지가 전체야.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A와 B가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A,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B로서 구하면 그게 이제 확률이라는 거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 가지고 6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많이 해봤잖아. 자, 얘네들을 박스에다 쳐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 취급한다. 그리고 나머지 C, D, E, F.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 가지고 5팩토리얼 있고, 자, A, B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이죠. 요거 계산하면 요 약분에서 6분의 2가 되는데 약분하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를 잘 가르치면 돼. 전체의 상황이 뭐냐? 내가 관심 있는 상황이 뭐냐? 그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와 내가 특정하게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B로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고요. 자, 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명의 학생이 있는데 A, B, C, D, E, F. 자, 이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자, 여기까지가 전체야. 3명을 뽑는 상황. 근데 그때 내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A는 포함되고 C는 포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이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전체 6명 중에서 3명 뽑을 거야. 그치?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건 A는 포함하되 C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지. 거의 B로서 표현하면 확률이니까. 그러면 얘는 포함하는 거니까 포함되는 경우로 일단 고정이 된 거고, 얘는 제끼는 거니까 제끼는 경우로 제외가 된 거니까, 자, A는 이미 뽑았고, 그럼 나머지 2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C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니까 남는 애들 하나, 둘, 셋, 넷.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요? 2명을 뽑는 방법의 가지수가 A는 포함되고 C는 포함되지 않는 이런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지. 요거 B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얼마예요? 6 하나 날라가니까 5, 4, 20분의 얘는 6이죠. 그래서 구하는 답은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그제플에 이제 해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 A를 포함하고 C를 포함하지 않고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C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도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자, 이제 꽃이 4종류가 있어. 프리지아, 장미,
purely 수선화. 자, 이렇게 뭐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네 종류의 꽃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다섯 송이를 구입할 때, 자 여기서 다섯 송이를 뽑을 건데 이거 뭐라고? 중복 허용하여. 이게 전체 상황이란 말이야.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뭐냐면 수선화가 두 종류가 포함될 확률. 얘가 두 종류 포함될 확률. 두 개, 두 종이 포함될 확률을 봐요. 그럼 또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송이를 뽑을 건데 이 전체죠? 그 중에서 얘가 두 송이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얘는 일단 두 송이 뽑았다 치고 그러면 세 송이 더 뽑아야 되는데 그 세 송이는 얘네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송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 뽑는 경우의 수. 요게 내가 관심 있는 수선화가 두 송이 포함될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자, 계산하시면요. 얘네 두 개 더해서 하나 줄이면 8C5가 되는데 8C5는 8C3이죠. 얘네 두 개 더해서 하나 줄이면 5C3인데 줄이면 5C2가 되는 거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8, 7, 6 날라가니까 7, 8에 56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28분의 5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봅니다. 자, 뒷페이지 25페이지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푸는 문제들 내내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포인트니까 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면 A가 세 문자가 있고 A가 3개, B가 2개, C가 1개. 총 6장의 카드가 있어. 자,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 끝 모두에 A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될 확률. 자, 전체가 뭐야? 전체는 얘를 일렬 배열하는 거예요. 자,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6장의 카드를 일렬 배열할 때 양 끝에 반드시 뭐가 오도록 A가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일단 전체 배열하는 걸 전체로 바라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니까 전체 6팩토리얼을 같은 것을 포함하는 거 이렇게 세 개는 자리 바뀐 거 동일한 거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 얘네들끼리 자리 바뀐 거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어.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 양 끝에 A가 오는 경우니까 A는 박아두고 그럼 A 3개 중에서 2개는 C였잖아. 그럼 남는 A 하나와 그 다음에 B 2개, C 하나. 얘네들을 이 사이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우리가 분자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갑호수니까 얘네 두 개 같은 거지만 서로 다른 걸로 봐갖고 일렬로 배열한다. 같은 것을 자리 바뀐 경우 똑같은 거니까 걔를 제거. 요거 계산하면 저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2팩토리얼 날라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팩토리얼하고 6 하나 없어지니까 5팩토리얼. 5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이니까 구하는 답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자, 흰공 6개하고 흰공 6개, 빨간 공 4개,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뽑을 때 여기까지가 전체 상황 중에서 꺼낸 4개의 공 중에 흰 공이 3개 이상, 흰 공이 3개 이상 1 확률을 받아. 그럼 또 전체부터 갑니다. 전체가 분모. 전체 10개 중에서 나 몇 개 뽑을 거야? 4개 뽑을 거야.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은 흰 공이 3개 이상 나와야 돼. 4개 뽑을 건데 흰 공이 3개 이상이면 흰 공이 3개 나와도 되고 또는 흰 공이
4개 나와도 되잖아. 이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지. 그러면 흰 공 3개 나온다는 건 빨간 공이 필연적으로 몇 개 나와야 돼? 1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이 상황만 먼저 계산하면 전체 흰 공 6개 중에서 흰 공 3개를 뽑고 빨간 공 4개 중에서 1개 뽑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흰 공 4개를 뽑는 경우는 그냥 6개 중에서 4개 뽑아요.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계산 들어가면 자, 10시 4는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10, 9, 8, 7, 4팩토리얼. 자, 63은요. 5, 4, 20에다가 4를 곱하면 80이고요. 그 다음에 64는 62죠? 62는 65, 30의 절반하면 15가 되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37에 21, 2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95가 됩니다. 이거 날려주시면 구하는 답은 42분의 1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합의 계산을 막 하다 보면 이런 거 이제 좀 계산하기 좀 불편하잖아. 근데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많이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 결과치를 좀 알고 있다고. 이 10C4가 얼마냐면 210이에요. 뭐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계산을 하면서 10C4를 계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210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10C3은요, 요 120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숫자. 그 다음에 8C4도 많이 나와요. 8C4? 8C4. 8C4? 9C4. 9C4도 많이 나와요. 9C4가 맞나요?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84인가 그런데 하여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시면 계산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제 3번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 한 개를 몇 번? 3번 던질 때 여기가 전체야. 주사위를 한 개를 3번 던질 때가 전체 상황이고 그때 나오는 분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얘네들을 곱했을 때 그 값이 4가 되는 확률을 봐. 그럼 확률을 구하려면 항상 두 가지로 쪼갠단 말이야. 첫 번째는 전체 경우. 내가 관심 있는 사건. 그거의 비율로 계산하면 그게 확률이 된다고요. 그럼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지면 한 번 던질 때마다 나오는 문의 수가 6가지지. 그러니까 6의 3승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주사위 한 번 던질 때는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두 번 던질 때 6, 6의 30, 36가지. 세 번 던질 때 6의 3승, 216이야. 자, 그때 나오는 문을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때 그 곱한 게 4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세수의 곱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자, 그러면 순서는 일단 생각하지 마.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고,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순서는 나중에 고려하고, 세 수를 곱했을 때 4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하라고. 이때 A, B, C라는 게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6까지 아니에요?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큰 숫자부터 출발해요. 4하고 1하고 1을 가지면 곱해서 4 되는 거지. 좀 줄이면 3은 안 되잖아? 그럼 2로 줄이면 2하고 2하고 1제가 곱하면 4가 돼요. 아,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구나. 자, 그런데 나오는 숫자의 종류가 요렇게 될 때와 요렇게 될 텐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수만큼 나오겠지. 꼭 첫 번째가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1이 나오고 두 번째가 4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말은 같은 것 1, 2를 포함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그지?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 세 가지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올 테니까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경우는 216이 되는데 6의 3승 216분에 얘 더하기 얘 두 가지 케이스 더하면 6대죠? 6의 제곱분의 1이니까 36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확률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자, 한 개의 주사위 몇 번 던져? 3번 던질 때 이게 전체 또 그럴 때 나오는 문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얘를 만족할 확률을 받아. 그럼 또 이제 보면 주사위를 3번 던져. 그럼 전체 경우는 6의 3승 216이야. 그럴 때 내가 관심 있는 건 순서대로 나온 문을 A, B, C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셔야 돼요. 노가다 띄면 되겠죠? 이게 뭐야? 이 C겠지? 그지? C. 자, 그러면 뭔가 하나를 고정시켜야 되잖아. A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B, C를 바라봐도 되고 B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A, C를 바라봐도 되고 C를 고정 상태에서 A, B를 바라봐도 되는데 딱 느낌상 누구를 고정시키는 게 좋겠니? B를 고정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B 값을 추가시키는데 A, B, 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를 가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B가 1을 가지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 없으니까 안 되지. 2를 가지면 0보다 작은 놈 없으니까 안 되지.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소 얘는 3을 가지면 또 1보다 작은 놈도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 B는 4부터 출발해야 돼. 자, B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B가 4를 갖는 경우, 5를 갖는 경우, 6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B가 4가 되면 여기 값이 2가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A와 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A는 1밖에 더 가냐? 그 다음에 C가 가질 수 있는 건 2부터 출발해서 6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나오는 개수가 5가지죠. 여기는 1가지 곱하시면 여기는 5가지죠. 자, B가 5가 되는 경우 B가 5가 되면 A는 3보다 작아야 되고 C는 3 이상 돼야 되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밖에 안 되지. C가 가질 수 있는 건 3부터 6까지니까 이게 4가지 되죠. A가 가질 수 있는 건 2가지, C가 가질 수 있는 건 4가지 곱하시면 되죠. 그럼 몇 가지? 8가지. 자, B가 6인 경우는 6을 집어넣으면 4가 되는데 A는 4보다 작아야 되고 C는 4 이상 돼야 되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것은 4보다 작은 1, 2, 3 세 가지죠? C가 가질 수 있는 건 4부터 4, 5, 6 세 가지죠? 9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얘 더하기 얘 처리하면 17에다가 22이 되게 됩니다. 자, 구하는 확률은 전체 216 중에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22. 1089분의 7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